오늘은 교과서 132쪽 6단원의 마지막 도형인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사다리꼴 모양인 학교 건물 지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어떤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어떤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냐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인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자, 사다리꼴도 변이 4개가 있어요. 이 4개 중에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이면 사다리꼴인 거예요. 만약에 두 쌍 모두 평행인 경우에는 이제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서로 사다리꼴에서 이 평행한 한 쌍의 변, 두 변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변 중에서 여기 이 위에 있는 변과 아래에 있는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 두 변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항상 우리가 기준이 되는 변을 밑변이라고 불렀었죠. 자, 이 두 변을 밑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평행한 두 변 사이의 거리, 이 밑변과 수직인 거리, 우리가 예전에 계속 도형마다 표시를 해왔죠. 밑변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인 선분을 그어본다면 여기 이렇게 그어볼 수 있죠. 자, 이 빨간색 선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높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다리꼴의 경우에도 밑변을 기준으로 삼아서 높이가 있는데, 다만 평행사변형이나 다른 도형들과 다르게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밑변이 되든 이 위가 밑변이 되든 어차피 위아래 길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얘를 뒤집어주면 어차피 똑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위아래 다 그냥 밑변이라고 불렀지만, 이번에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밑변과 아래에 있는 밑변의 길이가 어때요? 서로 달라요. 이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두 밑변 중에서 위에 있는 이 윗변을, 하나의 윗변을 윗변이라고 부르고요. 반대쪽에 있는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구분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물론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뒤집어진다면 당연히 이제 이름은 위아래 위치는 바뀌겠지만 둘 다 윗변이에요. 하지만 길이가 달라서 하나는 윗변, 하나는 아랫변이라고 구분지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한 두 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의 밑변을 윗변, 다른 밑변을 아랫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밑변 사이의 거리, 이렇게 수직인 선, 이거를 높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단위 넓이인 1제곱센티미터의 개수 세는 방법이랑 다른 도형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하지만 매번 해봤듯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 들어가느냐 세어보는 방법은 좀 번거롭고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다른 도형으로 변형시켜서 구해볼 건데, 변형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은 자, 어떤 것들이 있죠?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나 삼각형이나 마름모, 우리가 배운 도형들이 이렇게 4종류가 있거든요. 이 4종류 중에 하나로 변형시켜서 구해보면 좋겠죠. 자, 우선 준비물 14쪽에 있는 사다리꼴 모양 2개를 뜯어서 사다리꼴을 2개 이어 붙여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윗변을 파란색, 아랫변을 초록색, 높이를 빨간색으로 여러분이 뜯은 종이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사다리꼴 2개를 똑같은 위치에 위에 변을 윗변,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하고 아랫뼈는 초록색, 높이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두 사다리꼴을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도형으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이런 방법 해봤듯이 하나를 뒤집어서 붙여주면 이렇게 자 다른 도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붙여보니 어떤 도형이 되나요? 네,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이 도형을 이쪽에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봤더니 사다리꼴 두 개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한 개의 넓이가 되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우리가 사다리꼴 하나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큰 평행사변형은 넓이 어떻게 구하죠? 여기 있는 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되는데 밑변이 조금 변화됐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나요? 자,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초록색과 파란색을 합친 길이에요. 위에도 봐보세요. 초록색과 파란색을 합친 길이가 밑변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윗변과 아랫변에 더한 길이가 밑변이 되고 거기에 높이는 변함이 없죠. 그대로 높이 빨강색 하나짜리 높이를 곱해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누기 2를 해주면 사다리꼴 넓이 한 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식으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사다리꼴 두 개를 붙여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커다란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두 개로 나누면 사다리꼴 한 개의 넓이가 나오겠죠. 두 개를 이어붙인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된다는 소린데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어떤 길이였죠?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에 더한 길이가 밑변이었어요.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한 길이가 밑변이었죠. 그래서 이 밑변을 자 이렇게 초록색과 파란색을 더한 길이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게 밑변이 되었어요. 거기에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거기에 이제 높이는 변함없었으니 그냥 써주면 됩니다. 높이를 곱하면 평행사변형의 넓이였어요. 여기서 2를 나눠줘야 사다리꼴 한 개의 넓이가 나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다리꼴 두 개를 더한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2를 나눠주면 되는데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주고 여기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사다리꼴 두 개가 평행사변형이 된 것을 기억을 해주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윗변과 아랫변에 더한 게 밑변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자, 위에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윗변은 두 칸이니까 2m겠고요. 밑에 있는 아랫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8m겠네요. 높이는 4m입니다.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사다리꼴의 넓이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20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20제곱미터라는 것을 쉽게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삼각형 우리 넓이 구해 보듯이 이 사다리꼴을 반으로 잘라서 한번 또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 14쪽에 이렇게 점선이 그려져 있는 사다리꼴이 있어요. 이 사다리꼴을 두 개를 이제 뜯은 다음에 윗변은 아까처럼 파란색, 아랫변 초록색, 높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제 점선으로 잘라서 한번 다른 도형으로 붙여보도록 하세요. 높이는 자, 이번에는 사다리꼴 한 개를 잘라서 이제 다른 도형으로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높이를 반으로 자르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붙여주든 아니면 이쪽에 붙여주든 자, 붙여주면 자,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나요? 평행 사변형이 역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보니 어떻게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나요? 사다리꼴 하나를 그대로 변형해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사다리꼴의 넓이가 같겠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잘 봐보세요. 밑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과 초록색을 합한 길이가 밑변이 되었어요. 자, 윗변, 위에 있던 윗변이 뒤집어서 아래에 있던 아랫변과 함께 합쳐졌죠. 그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의 밑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변을 합한 길이 곱하기 이제 높이를 하면 되는데 높이는 어떻게 변했죠? 높이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사다리꼴의 높이와 평행사변형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이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높이의 반이에요. 그래서 높이 나누기 2가 평행사변형의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밑변 곱하기 요 높이를 해주면 될 건데 자, 두 변의 합이 밑변이죠. 거기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이 평행사변형의 높이죠. 높이 나누기 2를 곱해주면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 넓이가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와 같습니다. 이번에 만든 방법으로 봤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사다리꼴을 반으로 잘라 붙인 평행사변형, 새롭게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았어요. 자, 길쭉한 평행사변형으로 바꿀 수 있었죠. 자,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원래 있었던 용어로 표현을 바꿔보자면 이 밑변은 아까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길이였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높이는 뭐였나요? 원래 있었던 사다리꼴의 높이, 빨간색 사다리꼴의 높이의 절반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과 높이를 원래 있었던 용어로 바꿔서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서 자, 이게 밑변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밑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원래 있었던 높이에 2를 나눠준 게 새로운 평행사변형의 높이였죠.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됩니다. 자, 곱하기나 나누기는 뭐 순서가 뒤바뀌어도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어차피 똑같은 값이 나오듯이 곱하기나 나누기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괄호를 여기다가 안 해줘도 돼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여기 더하기 부분에는 꼭 괄호를 해줘야겠죠. 곱하기보다 이 합쳐놓은 이 밑변의 길이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걸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괄호는 꼭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를 괄호로 묶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요. 자, 해보고 났더니 아까 사다리꼴 두 개를 이어붙여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든 그 방법과 사다리꼴 한 개를 반으로 뚝 잘라서 평행사변형으로 만든 방법. 자, 둘 다 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똑같이 나오죠.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우리가 구해보고 나니 식이 모두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서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삼각형으로 나누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다리꼴 안쪽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서 삼각형 두 개로 쪼개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자, 삼각형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혹은 자, 이쪽을 이런 식으로 쪼개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집니다.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요. 자, 이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두 개 더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삼각형 1번과 삼각형 2번을 더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그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나요? 1번 삼각형의 밑변이 여기죠, 여기. 자, 사다리꼴의 용어로 봤을 때, 자, 이 길이 뭐라고 부르죠? 윗변의 길이라고 불러요. 자, 좀 요약해서 쓸게요. 자, 그러면 윗변의 길이의 자, 높이를 보겠습니다. 높이는 어차피 이 삼각형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똑같아요. 높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윗변의 길이의 높이를 구해서 나누기 2 해주면 삼각형 1번이 나오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삼각형 구하는 식이니까요. 그러면 2번 삼각형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삼각형은 밑변이 여기죠. 여기가 밑변이 되는데 여기가 밑변이 돼요. 자, 밑변이 사다리꼴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아랫변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면 아랫변의 높이 역시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사다리꼴의 높이 나누기 2 해준 게 2번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를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 뭡니까? 윗변과 높이 곱해서 나누기 2한 거, 아랫변과 높이 곱해서 나누기 2한 거.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바깥으로 빼주고, 자, 둘 다 들어가 있는 애들 빼고 얘네를 합쳐서 한꺼번에 윗변과 아랫변을 합쳐준 다음에 높이를 곱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2도 두 번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도 역시나 똑같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이런 식으로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이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윗변 5, 아랫변 7. 자, 두 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 4를 곱하고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12에다가 2를 곱하면 되니까 24제곱센티미터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옆으로 누워있지만 서로 평행한 변들, 자, 이 변들이 서로 윗변과 아랫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윗변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4와 6, 6과 4를 더했다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4와 6을 더해주고 거기에 높이를 곱해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 곱하기 3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사다리꼴의 높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식을 적어볼게요. 8과 3,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서 높이 네모에 나누기 2 해준 게 22죠. 그러면 11에다가 네모를 곱한 거, 여기 이거 11 나오고요. 곱한 게, 자, 얘네를 나누기 2를 안 했다고 쳤을 때 44였겠죠? 그러면 11 곱하기 네모가 44니까 네모는 4m가 됩니다. 자, 오른쪽도 기울어져 있지만 평행한 두 변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니까 이 평행한 두 변,
4와 6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게 15거든요.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네모는 이렇게 곱해주면 3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높이는 3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각형 중에 사다리꼴의 넓이까지 구했습니다. 좀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3가지 방법으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았으니까 이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해서 확실하게 이 공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